하루 종일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수백여 명의 가족들이 김장 축제장에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가족 간의 정을 채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 구도심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지은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의 승하차 구간이 좁고 주변 도로가 혼잡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북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이상이 노인인데다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쌀쌀했는데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서 임실에서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김장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백여 명의 가족들이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 담기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 정원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절임 배추에 새빨간 양념을 꼼꼼히 바릅니다. 배추 한 입 한 입까지 골고루 맛깔난 양념이 묻으면 잘 말아 김치통에 정성스럽게 포개 넣습니다. 막 담근 김치 맛은 그야말로 꿀맛. 환한 미소가 번지며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는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고 추운 날씨인데도 추운 줄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따봉입니다. 김치 담그는 데는 남녀노소도 따로 없습니다. 아내, 딸 부부와 함께 양념을 척척 바르는 솜씨가 수십 년 주부 못지 않습니다. 사이까지 와가지고 너무 그 가족의 화합하고 너무 행복도가 팍팍 올라가는 엔돌핀이 팍팍 솟습니다. 가을이 내려앉은 한옥마을에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날렵한 발차기와 치열한 몸싸움에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혼전 속에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나자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다른 격투기 보는 느낌은 달라서 신선하네요. 네. 빠른 느낌도 있고 넘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겨울나기 준비를 하며 가족과의 정을 채우고 주말의 여유를 즐기기에는 너무도 짭디 짧은 하루였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구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포함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동의 주택가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 담장은 무너져 내리고 집안엔 온통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이 일대 전체 160여 가구 가운데 34채는 비어 있거나 폐가가 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밑이 오리 다 피고, 예. 요 설도집 있죠, 여기, 그 집도 빈 집이고, 저 큰 개집 있죠, 개지, 그 집이요. 사업성이 낮아서 재개발이나 공동주택 건립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이곳과 서학동에 LH와 공동으로 30세대와 4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5층 미만의 저층 규모이며 원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주택을 LH하고 협약을 해서 30세대 이상 이렇게 건립을 해서 원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랄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직 주택 물량이 적기 때문에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예산 배정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향후에는 이제 국가 정책으로도 이게 크게 입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양을 앞으로 이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재개발이 무산된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이 구도심의 원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주를 처음 찾는 시민들을 맞이하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난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승하차 구간이 지나치게 좁고 주변 도로가 혼잡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해 30년 이상 사용하던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승하차 구간이 지나치게 좁아 사고 위험이 크다며 기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차가 도착해서 승객이 이제 하차할 때 너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요. 많이 승객이 많이 부딪히거나 많이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인근 시외버스 터미널 승하차 구간은 고속버스 터미널의 2배에 이를 만큼 널찍하고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버스 진입로는 버스와 고객 차량, 택시까지 함께 이용해 늘 혼잡합니다. 버스가 드나드는 고속버스 터미널 진입로입니다. 승객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택시가 이렇게 정차하고 있다 보니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을 야기합니다. 또 최근에는 버스에서 내린 뒤 밖으로 나가는 직선 통로를 막아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리면은 바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한대요. 일부러 나가는 게 저 아래 돌아서 댕겨야 하잖아요. 터미널 측은 통로를 막은 건 안전을 위한 조치이고 진입로는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승하차장은 법적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합니다. 적법하게 다 했고 이게 도시 교통심의위원회 의해서 심의를 다 거쳤고 그런 시설이 터미널 시설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노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의 노인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아서 안전교육 준수가 시급해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를 가로지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승용차가 이를 못 보고 충돌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도로를 횡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전거를 못 보고 받은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22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79명으로 65%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경기와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노인 비율이 높은 건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겠고 특히 도로 시설물이 어르신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하나의 차로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3년간 유치한 탄소기업 12개 가운데 실제 가동되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의향을 밝힌 탄소기업 가운데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탄소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이엔코리아 한 곳이고 3곳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 제품의 국내 보급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여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 제도가 지방정부에게는 이자 수입을 감소시키고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돼 자재값이 오르고 공사 현장이 크게 늘면서 관리 소홀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나와왔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여중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전주 서곡중에 대해서 특별감사가 실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 요청이 왔고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가족 측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도의회를 방문해서 학교와 교육청의 형식적인 행정 처리에 불만을 쏟아내며 조사 특위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년 가까이 공석 상태인 전주교대 총장 임용이 다음 달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3년 전 간선제를 통해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이용주 교수에 대해서 적격이라고 심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교대는 다음 달 5일까지 적격으로 심의된 후보자에 대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에 통보하고 다시 임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전통 한지를 제조, 체험, 판매, 전시하는 복합 공간이 전주 서서학동에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9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2,100제곱미터 2층 규모의 한지 복합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7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이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보상금을 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춘포면 8개 마을 주민들은 항공대 이전 보상금으로 김제시의 9개 마을이 27억 원을 받게 됐지만 자신들은 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춘포면 주민들은 항공대 피해 지역 범위를 당초 3km에서 2km로 축소하면서 인구 밀집 지역이 제외돼서 보상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장애인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사회복지시설 원장 아들 24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원장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4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북은 낮 기온이 13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장수가 영하 4도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전주가 13도 등 12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점차 흐려져서 밤 늦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